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7시 4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말 대신 행동을 한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입으로만 나불댄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0분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젯밤 10시 40분쯤 남쪽 방향으로 군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했다가 실패한 이후 3개월 만에 제3차 시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의 위성은 아주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정대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라는 것을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끝났다, 파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는 당연히 파기돼야 하고, 그 남북 군사 합의를 이끌어냈던, 만들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과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소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 남북 9.19 합의를 서명했던 문재인과 송영무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죠. 또 하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외교부 외교망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행정망 마비 때 외교부 통신망도 종일 접속이 지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교부망은 이제 서로 외교관들끼리, 외국에 있는 외교관, 서울에 있는 본부 사이에 주요한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당시 정부 중앙부처 중 하나인 외교부에서도 접속 오류와 지연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정상화에 하루 넘게 소요돼 이 기간 직원들이 내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무 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안보부처 통신망이 24시간 이상 마비된 것인데 외교당국에 경각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교부는 업무에는 그 지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한반도에서 언제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외교안보부서 통신망이 하루 넘게 마비되는 건 아찔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지방자치단체 행정망, 그 다음에 외교부가 사용하는 중앙 행정망, 사무망 이런 것들이 사흘씩 이렇게 마비되는데 왜 마비가 되는지도 모르고, 왜 복구가 되는지도 모르고, 해커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킹당했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소설치게 놀랄 점은 내년도 4월 10일 총선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선거를 우려하는 조중동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망은 중앙선거관리가 사용하고는 중앙선거관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거망보다 훨씬 보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의 선거망 대단히 위험해. A 당선자를 B로 바꿀 수도 있고, B 당선자를 A로 바꿀 수도 있고, 가짜 투표인 명부를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게 가능해.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발견됐는데 내년 4월 총선을 걱정하는 주류 언론 조중동은 없다. 조중동은 국민을 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대서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왕실 근위대가 사열을 했다. 그때 아리랑이 연주됐다. 예포가 41발 발사됐다.
최고 예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다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킹엄궁 앞 도로 행진,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탑승한 마차 행렬이 21일 런던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태극기와 영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버킹엄 궁전 앞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진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140주년 수교 140주년 국빈 방문이다라고 하는 SBS 보도입니다. SBS는 생방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말씀 잘하세요. 미국에 가서도 뭐 영어로도 연설하고,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영어로 연설하는데, 근데 이분은 왜 국내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아니,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까지 연설한 분이 왜 국내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까? 여러분, 오근호 그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한다는데 앞장서신 오근호 씨 여러분 아시죠? 오근호 씨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원흉이야, 원흉. 주범이야. 부정선거의 몸통이야. 라고 연일 오근호 후보가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왜 주범이야? 근데 입을 싹 다물고 있어. 아무 말 안 해. 또 있습니다. 연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있는 공병호 박사. 이런 제목의 유튜브가 있어요. 윤통 누가 만들었나? 이 제목은 뭐냐면 국민이 윤통을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 뽑힐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 가서 외국어로 영어로도 연설 잘해. 미국에서 영어로도 연설 잘하는 사람이 입을 싹 다물고 있어. 여러분 그 입을 싹 다무는 사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윤월 스님이라고 아시죠? 윤월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국군 포로였다. 자기가 잡았다. 그리고 문재인은 남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당신이 출생에 북한에서 태어나는지 남한에서 태어나는지 밝혀라. 근데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근데 문재인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그리고 문재인은 북한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문재인은 지금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공통점이에요. 지금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국군 포로였고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문재인이나 지금 윤석열 당신이 부정선거의 주범이야. 당신도 부정선거를 했어.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이도 한마디도 안 해. 둘이 이퀄이라는 겁니다. 닮았어요. 말 안 해.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드립니다. 말 잘해요. 매일경제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이자 내년 총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지지자들이 꽃다발을 꺼내며 환호하는 등 유세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화이팅이 적힌 손피켓까지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개소식 종료 후 카이스트로 이동한 한 장관은 몰려든 학생들에게 사진을 여러 차례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해 송전 대표와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룸살롱 다니고 재벌 뒷돈을 받을 때 어떤 정권에서는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생활 내내 세금을 빼돌려서 일제 3%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한 장관은 본인이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의도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사투리 아닌가. 나는 5천만 명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고 말했다. 나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언어는 사투리다. 나는 5천만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5천만 국민이 쓰는 언어다. 한동훈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때 구형하는 장소에서 한동훈이 한 말입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시종 일관 부인하며 실체 없는 국기문란이자 정치공사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국정농단 했나요? 최순실이 국기문란을 일으켰나요? 한동훈의 말 또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박근혜가 반성하는 모습을 자기에게 수사를 받을 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대표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옛날 서양 중세에서 마녀를 사용할 때 고문을 합니다. 근데 마녀라고 하면, 마녀라고 시인하면 고문에 못 이겨서 마녀라고 시인하면 화형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인했으니까. 근데 마녀라고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이겁니다. 반성하지 않아, 마녀가. 그러니까 고문받다 죽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한 짓거리가 이겁니다.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반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반성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동훈이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지. 한동훈이가 판단해서 당신이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자기한테. 대표적인 마녀 사냥입니다. 한동훈의 말을 또 보여드릴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박근혜가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육자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바탈감을 안겼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섬주섬 주워 들은 이야기를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유착한 일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거 위증교사 했잖아요. 윤석열이 문영표를 불러서 박근혜가 시켰다고 하라. 문영표 위증교사 했다고 얘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피해를 그대로 답습해 불철주야 땀 흘리는 젊은 세대와 부모에게 뼛속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안겼다. 어서 주소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한동훈이가. 근데 뭐라고요? 여의도 사투리가는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고요? 동아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에서 정치 행보를 한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대전을 찾아 외국인 한국어 시험센터 카이스트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방문했다. 국내 치료 외국인을 위한 정책 행사였다. 대전에서도 응원 피켓과 꽃다발이 등장했고 1시간 넘게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한 장관은 지난주 동대구역에서 사인과 사진 때문에 서울 복귀 열차를 오후 7시에서 10시로 3시간 늦추기까지 했다.
금요일 예정대로 울산을 방문하여 일주일 사이에 3차례 지역 행사를 나서게 된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를 비롯한 통상 업무라고 하지만 방문 횟수, 방문지, 발언 수위를 볼 때 총선 출마는 물론 전국 단위 선거 참여를 염두에 둔 것처럼 읽힌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동안 지방 행사에 5번 참석했다. 장소도 지방검찰청과 교도소 등에 국한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횟수도 늘었고 대학, 조선소, 딸기농가 등 민생 현장에 추가됐다. 이런 게 정치인의 일정 아닌가. 한 장관은 대구에서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한다고 했다. 6.25 때 적에게 도시를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주의를 위해 끝까지 이겨냈다고 이유를 댔다. 이렇게 말하는 국무위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 검찰총장직 사퇴를 하루 앞두고 대구를 방문해 대구는 나를 따뜻하게 품었던 고향이라고 했던 장면이 겹쳐 보인다. 이러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출마는 기정사실이라며 선대위원장 등 활용 카드를 대놓고 거론하고 있다. 한 장관은 대전에서 여의도 300명만이 쓰는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이 쓰는 어휘를 쓰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한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건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건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해 주길 바란다. 총선 출마의 뜻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3번이나 지방을 다니며 여론의 관심을 끄는 행보를 하는 건 국정을 앞세운 사전 정치로 비판받을 수 있다. 정치를 할 거면 본인 말대로 5천만의 상식에 따라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이던 낡은 정치와 차별하는 길이다. 한 장관이 대구, 대전, 울산 일정은 국민 세금인 법무부 예산으로 집행된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말 대신 행동을 한다. 사기꾼으로는 입으로만 나불댄다. 아침 뉴스 브리핑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죠. 진영구 전 공안부장 구속수감이라고 하는 MBC 옛 뉴스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진영구 씨가 누구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영구 씨는 한동훈 장관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부인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당시 KBS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KBS에서 가져왔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소환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은 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은 기자입니다. 소환 시각에 맞춰 친정인 검찰청사에 도착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은 기자들 질문에 일절 입을 떼지 않은 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진 씨는 수사검사에게 아는 대로 성심껏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과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진 씨는 강 전 사장과 파업 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같은 논의는 공기업 파업이 민간기업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강구했을 뿐 파업 유도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대검 공안부가 작성한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서가 진 씨의 지시로 조폐창 통폐합 등 구조조정 중심의 보고서로 수정된 사실이 확인돼 진 씨가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 씨가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을 당시 강희복 사장에게 권고하고 강 사장이 이를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진 씨의 발언이 과장된 허위 발언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밝혀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도 소환해 진 씨로부터 파업 유도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뒤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조폐공사의 이제 뭐 구조 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조폐공사의 노동조합이
이제 파업을 뭐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영구 씨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직장을 폐쇄했는데 직장 폐쇄하지 말고 그냥 파업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그들을 노동조합원들을 처벌하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본인 입으로 했어요. 왜 했느냐? 진급이 누락됐어요. 아마 지검장이나 무슨 아니면 검찰총장 되는데 뭐 떨어졌나 보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나가서 술을 폭탄주를 10잔을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술 취했을 거 아니에요, 10잔. 이제 술을 마신 거 보고 기자들은 달려들죠. 왜?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헛소리들을 하잖아요. 아니면 진담을 얘기하든지. 한겨레 기자에게 자기가 무용단처럼 얘기했다는 겁니다. 조폐공사 파업할 때 그 강혜복 사장이 자기 후배인데 그거 직장 폐쇄하지 말고 파업하게 내버려둬라. 그 다음에 검찰이 개입해서 갖다 잡아들이면 된다. 그 신문에 대서특필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감옥 갔다 왔습니다. 결국은 구속수감돼서 감옥 갔다 왔고요. 말실수입니다. 아까 제가 유유상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영구 씨의 아들도 검사였는데 후배 여검사 성폭행 혐의로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 진영구 씨에 대해서 최근에 그 좌파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장인 진영구 씨가 과거에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라고는 보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지도자가 진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꾼들에 속아요. 사기꾼들에 속는 사람들은 한 번 속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속습니다. 그게 속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속는데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최고다. 누구는 사주까지 봐줬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뭐 여자 복이 있고 재물 복이 있고 대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사주가 좋고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내란죄를 범한 중죄인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진술을 한 번도 번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그 사기꾼에게 속도록 부추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언론이라면 진정한 기자라면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으세요라고 부추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